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내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전화가 오시고 하시는데 꼭 제가 부탁 말씀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기 유튜브 밑에다가 적혀있죠. 제 전화번호 문자로 반드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제가 시간이 될 때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시거든요. 유튜브는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연락은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점은 조금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짧게 몇 마디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확진 환자가 이제 31번째 부터 우리가 슈퍼 전염자죠. 그분부터 얘가 확 갑자기 올라가 버리죠. 자,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종교인이다 아니다 이런 걸 우리는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든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합리적인 사고, 다시 말해서 그 굉장히 근거를 있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수치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따져보고 이런 부분을 이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장밋빛 미래만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거죠. 한마디로 뭐 이게 완전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존재라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는 거거든요. 결국에 우리 뭐라 해야 될까요? 과신, 과하게 믿는 성격, 이제 이름으로 해서 장밋빛을 바라보는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추종을 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거하고 집합건물과 왜 연관이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집합건물에 있는 계신 분들이 우리는 집합건물을 왜 여러분들이 구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왜 여러분들이 임차를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이윤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거기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합건물은. 그래서 집합건물은 우리가 거주 목적도 물론 있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거는 투자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재산, 부동산이 여러분들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모두가 재산이라고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께 우리의 요 재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재산 가치가 얼마 되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돼요. 남들에 대해서 어떤 장밋빛 미래를 보시지 마시고요. 도박하는 사람들의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저기 강원도 가보면 강원랜드에 그 도박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리고 그 많은 돈 뭐 몇십억을 돈을 가지고 있는 분,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도박을 해서 성공 확률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박에 중독이 될까요? 그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딸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항상 머릿속 내 속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 수 있는 것보다 잃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부분을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딱 제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내외에 있는 뇌를 이렇게 딱 뜯어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대뇌가 있고요. 껍데기 부분은 이게 대뇌거든요. 주름질 확 진 것. 그리고 대뇌 안쪽에 있는 부분은 변연계가 있거든요. 변연계. 감정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모든 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1차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각적인 그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오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것이 굉장히 작동을 계속 하다 보면 대뇌를 지배하거든요.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에 있는 메커니즘을 이제 지배를 해버립니다. 자, 이런 부분이 우리 스스로가 그걸 경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 통제를 못했냐 하면, 결국에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과하게 믿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과신입니다. 과신. 굉장히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보면 굉장히 과신을 하고 있다고요. 그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그 종교 단체에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믿음은 괜찮죠. 믿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바이러스라는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퍼지잖아요. 그랬을 때 빨리 이제 공개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지도자가, 그 바로 방송에 나와서 지금 현 우리 상황의 문제점 퍼졌을 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신자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국민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위험이 아주 노출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거를 없애기 위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에 좋은 사례가 된다고.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제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례를 보자는 겁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은 거기에 계신 그 총회장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악마가 지금 들어왔다고 하죠. 코로나19가 지금 바이러스가 악마가 들어왔다고 하죠. 그건 악마 문제가 아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그거는 종교단체에 꼭 간염될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도 간염될 수도 있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간염되는 부분도 있고, 군인들을 통해서도 간염될 수도 있고, 어디라도 간염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그걸 어떤 원리에 의해서 퍼졌기 때문에, 그건 인간은 계속 퍼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이 과정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조치를 하고 없애도록 모든 신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비상시국 사태처럼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한 집단에서부터 일어났을 때 피크치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들어가서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그런데 이 역학적인 어떤 그 병원군에 대한 이 사태는 바로 그 조금 힘들겠지만 감금을 했으더라도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런데 아니면 또 다른 지역단체 병원에다가 집어넣었으라도 그것을 치료하도록 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해야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합리적 사고, 그리고 아주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적인 차원을 바라보고 해야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라는 둥, 뭐가 어떻다는 둥, 뭐 하나님께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한테 간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안 믿고 있는 분을 떠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 맥락을 드리는 이유가 좋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례가 된다고요. 집합 건물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죠. 왜 거기를 투자했는지 그 수치화를 정확하게 시키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기 전에 위험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 항상
위험이 얼마만큼 따르느냐를 항상 보시고 시간이 지났을 때의 그 재산 가치와 미래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그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효율화 측면에서 항상 보고, 첫째는 효율화, 첫째도 효율화, 첫째 효율입니다. 효율화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트럼프 미국에 있는 대통령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 좀 이상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의 메커니즘, 우리가 강점을 보셔야 될 부분은, 그분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첫째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첫째 보거든요. 그분의 강점이란다면 그 경영학과를 나와서 그 어떤 주식 투자나 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룬 분이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메커니즘을 다 알고 있다고요. 이제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걸 안다고요. 물론 인권 부분에서나 어떤 무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입장에서 미국에 있는 시장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공익적인 목적에서 무엇이 더 혜택을 많이 주는가에 역점을 두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들이 남한테 퍼주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바라보세요. 집합 건물에 왜 들어왔는가요? 투자죠. 그 투자를 왜 하나요, 여러분들? 투자하는 목적이 미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현재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영업도 잘 되고 관리비 줄여들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재산권을 지키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냥 두시는 거죠. 모른다라는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일관되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을 그냥, 제가 이게 심한 말을 좀 드려서 계속 심한 말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심하게 제가 말씀드린 호구한테 돈을 던져준 거거든요. 아무한테. 여러분들이 그 돈을 기부하는 거는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이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아니고 사기꾼한테 그냥 돈을 던져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닌 것 같습니까? 맞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 사기꾼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사기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 다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법무법인한테 자문도 구하고, 왜냐면 돈 빼먹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돈 다 쪽쪽쪽 빼먹고, 그 빼먹은 돈으로, 그 빼먹고 있는 그 돈으로, 관리비 돈으로 여러분 뭐 하고 있던가요? 또 그건 횡령 배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따지지도 않죠, 지금. 따지지도 않고 그러려니 하고 있고. 그래, 뭐가 문제 몇 명 따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무서운 칼로 있죠. 그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편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공정하게, 효율화를 보이거든요. 효율화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율화도 전혀 없는 집합 건물에 도둑놈들이 설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 칼로, 법이라는 칼로 있죠. 여러분들을 갖다 모가지를 갖다 대니까 겁나가지고 다 도망가죠, 여러분들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의 세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사태도, 코로나는 아주 사람들 죽어가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썩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썩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빨리 고쳐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나는 우리 정부가 왜 문제점이 있는가, 왜 국회가 왜 이런 걸 안 보는가 하는 부분에 늘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눈치 보죠. 이거는 눈치 보고 될 것이 아니라고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는 도려내야, 빨리 수술을 하고 도려내야죠. 물론 부작용은 좀 있을, 수술하고 부작용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건강이 회복됐을 때 그때 조치를 상당히 잘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늘 있죠, 여러분들. 이번에 19 사태가 이제 나중에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죠. 뭐 잘못했죠. 정부에서도 대처적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따지지 말자고요. 왜? 나중에 따지자고. 끝나고 나서 따질 건 따져야죠. 여러분들 따져야 됩니다. 지금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제가 늘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내가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군대식으로 즉각적으로 이때는 취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위험하다, 극단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이걸 좀 방어를 내고 우리 국민전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집합 건물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권에 아주 파괴적이고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가만히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장밋빛 미래만 믿고 있고 아니면 뭐 바쁘다는 둥. 이 코로나19 사태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그럼 뭐 병 걸려가지고 앉아 캥캥캥 거려잡고 앉아서 일파만파 퍼지죠. 지금 이 사태를 집합 건물도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다 퍼져 있다고. 집합 건물도 도둑놈들이 설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라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있는 곳 이웃 집합 건물 다 보세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심한 말을 한다면 그런 어떤 그 관리 업체들, 그 직원들 중에서 그런 거 보면 대학 다닐 때도 보면은 제대로 전공 공부도 안 했으면서 대충 살다가 전수 받았겠죠. 누구나 전수 받아가 그 가면 빼먹는다 하더라 하니까 그거 가서 돈 빼먹는 거 알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강력하게 조치되어서 여러분들 재산권을 지키면서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모든 사태들은 우리는 항상 장밋빛 전망을 자꾸 바라보시거든요. 그러면 사태가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 특히 보면은 사이비 CEO들 있죠. 또는 사이비 이단 종교단체들이 항상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거든.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일 제가 이제 집합 건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사이비 이런 집합 건물에 이상한 사람들 있죠. 관리인들도 이상한 사이비 같은 인간들 많죠. 여러분 재산권을 파괴시키고 하는 사람들, 관리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관리 업체들, 시행사 이런 경우에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발전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일관되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 주장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생관리 잘 하시고 철저하게 여러분들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그 위험성 있는 걸 꼭 마스크 끼시고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